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도 합류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자, 앞에 이제 광고가 센 뭘로 나갔으니까 우리 센 종목 해야 되는데. 자, 지난주에는 뭐, 한 발 빠르게 조금 다뤄드렸던 건 이제 ST팜 같은 경우, 뭐, 자랑할 건 좀 자랑해봐야 되겠죠. 화이자의 공급 차질이 결국에는 원재료, 소재 때문에 이렇다. 내용이 좀 나왔어요. 근데 굳이 유독 ST팜만 좀 강했던 이유는 뭘까요? 다른 기업들도 이제 사실 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들이 다수 있는데 네. 유독 뭐 금요일 날 ST팜 쪽으로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쏠렸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 날 이슈가 됐던 게 화이자의 어떤 생산과 관련된 이슈였기 때문에 이 네. mRNA 백신과 관련된 또 직접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어찌 보면 ST팜이 가장 좀 부각이 좀 됐었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 최근에 ST팜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이제 증설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치료제들, 백신 치료제가 많이 생산되면 될수록 또 원료의약품 수급이 상당히 좀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기업들하고 빗대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실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LNF, 에코프로, BM이 만들어내는 양극재 소재들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증설을 이제 먼저 해놓은 기업들이 아주 강하게 주가가 이제 부각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의약품 쪽에서도 분명히 이제 원료가 필요한데 그 원료와 관련된 증설을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하고 또 해외 기업이 같이 또 투자를 해준 기업이 바로 이제 ST팜이라는 회사거든요. 아마 그런 모멘텀들이 뭐 지난 금요일 날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상한가까지 좀 급등하는 좋은 시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립니다. 네. 저게 단백질을 이제 대량으로 합성해야 되는 이 공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 만약에 치료제가 한때 그 얘기가 있었는데 치료제가 나오면은 치료제가 이제 또 그 원료되는 것이 심해상어의 간류, 일명 스코알렌. 그래서 뭐 잘못하면 심해상어가 멸종하게 되나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사조산업 이런 것도 뛰나요? 참치회사? 그건 너무 좀 너무 나갔나? 네. 너무 나간 거고.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와서 일발정리 가겠습니다.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의 이번엔 내 차례다라고 해서 반도체 소재 기업. 사실 소부장, 뭐 부품 장비들은 이미 한 번씩 들썩거렸는데 소재 쪽이 아직 조금 미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오늘 특히 소재 쪽이 조금 두각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정해봤습니다. 원탑으로 그냥 정했고요. 반도체와 OLED, 국산화, EUV라고 하는 모든 키워드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죠. 종합선물 세트,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미 익숙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한 4개월 동안 주가가 와, 뭐 이렇게 잊혀지듯이 흘러내려낸 것, 가격적으로 내리는 건 아닌데, 옆으로 기어버렸죠. 그 내용을 알고 봤더니, 이제 케미칼 원료들이 조금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좀 낮아질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주가에는 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최근에 환율 되게 빨리 떨어지잖아요. 구매력이 또 증가해서 그 수익성 쉐어, 로스 나는 것들을 쉐어할 수 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이 포토레지스트의 핵심 원료입니다. 뭐 프로세스 케미칼, 그다음에 파인 케미칼, 컬러 페이스트 뭐 이런 쪽으로 다 많이 익숙한 용어들일 텐데 프로세스 케미칼은 이제 식각, 뭐 현상, 거기 이제 박리, 뭐 식각은 깎아내는 거고 현상하는 거는 이제 그 감광액이니까 사진을 찍듯이 현상하고 이걸 여러 차례 써야 돼요. 그 EUV 공정에 들어가면은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박리는 계속 얇게 또 깎아내야 되고 덮어내야 되고 뭐 걷어내야 되고 하는 부분들. 소재는 지속적인 소모성 부품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반도체용 불산계 원재료, 뭐 국산화 이거는 뭐 큰 이슈였고 최근에 주목받는 거는 이제 삼성전자 오스틴 팹에 같이 들어갑니다. 아마 옆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냥 구경하려고 공장 짓지는 않겠죠.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동진 세미캠이 금요일 날 주가가 좀 움직였는데 동진 세미캠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에요. ENF 테크놀로지는 이제 6천억 채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ENF 테크놀로지는 한 8천억이나 1조 가도 되지 않나? 동진 세미캠이 비싸든지 ENF 테크놀로지가 너무 싸든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 차례 뭐 여러 가지 미사 여구를 갖다 붙였습니다만 자 여기에다 이제 살을 좀 붙여보도록 하죠.
정경민 차장부터 네. 살을 좀 붙여주시죠. 일단 뭐 잘 짚어주신 부분이 이제 소재 쪽을 봐야 되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단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저렇게 치고 나가는 것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을 소부장 중에 골라라고 하면 네. 뭐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소재 쪽이 가장 좀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ENF 테크놀로지는 일본이 키워준 기회예요. 역설적으로 봤을 때 네. 뭐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부장 중에 이제 한 종목이고, 근데 이제 요즘에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떤 거?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 그래가지고 뭐 너무 막 그 전문가들이 좀 속된 말로 좀 밀어 제끼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 대해서. 예, 그거는 이제 와봐야 아는 사실이고 저는 시간차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무슨 뭐 사이클 선수도 아니고 뭐 틀기만 하면은 슈퍼 사이클이 어떻고 뭐 계속 이런 얘기 나오고 상저하고 얘기 나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요건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공급적인 부족이 우선적으로 나오는 시점에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 레벨업이 이게 나오는 시점이지 이걸 이제 너무 앞서 나가서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고 뭐 수요가 3배, 4배가 터지고 이런 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재고 부족에 따라서 공급 쪽에 좀 우위가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생산을 함에 따라서 지속적인 소모성이 나오고 있는 소재 쪽이 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을 가장 먼저 따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업종군이라고 좀 보고 있고, 이제 그 비메모리나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시스템 반도체 이쪽은 지금은 이제 투자가 나가고 수주를 받는 단계지 이쪽에서 매출과 실적이 빵빵 찍히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봤을 때는 일단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을 한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ENF 테크놀로지 같은 이제 소재 쪽이 조금 더 어울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생산도 탄소랑 어우러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저는 네.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너희들 반도체 생산하는데 탄소 많이 뿜어내잖아. 뭐 탄소 안 뿜어내는 애들 걸 쓸 거야. 우선적으로 쓸 거야. 이런 쪽으로 어떤 정책이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탄소랑 이렇게 어우러지는 스크러버 장비 쪽을 좀 보고는 있는데 지금 이 시점, 뭐 데일리 방송이니까 지금 이 시점을 놓고 봤을 때는 역시 소재 쪽이 좀 더 수혜,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흐름을 이 대형주를 좀 쫓아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결론을 저도 좀 같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금요일 날 했었던 종목을 또 한번 뭐 답습을 하는 뭐 의미도 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소재 쪽 종목 중에서는 TCK를 좀 꼽아드리고 싶고 TCK나 PSK 뭐 둘이 관계사인데요. 이 두 회사도 소재 쪽에서 뭐 ENF 테크놀로지랑은 조금 다른 공정이긴 합니다만 뭐 계속적인 좀 소모성 부품이 필요하고 특히나 메모리 공정에서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좀 이 생산을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일발장전에 하나 더 끼워 넣는다면 저는 TCK라는 종목을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CK. 좋아요. 자, 하여튼 뭐 이 미세화 공정 EUV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겠지만 그 극자외선을 쬐는 이유는 이제 회로의 선폭을 얼마나 더 줄이느냐. 이게 이제 TSMC와 삼성전자의 거의 뭐 사활을 건 승부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에 거기에 집중되고 있고 EUV를 쬐을 때 이제 불아르곤, ARF죠. 네. 아르곤이 아마 그게 어떤 변화가 있으니까 감광액으로 이제 선을 그리고 회선을 그다음에 이제 깎아내고 또 덮고 뭐 하고 하는 그 과정이 모든 케미컬이 쓰인다. IT 케미컬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제 탱크롤리 단위로 뭐 수천 톤씩 막 쓰이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퀀텀 점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네. SK 하이닉스는 MI6 라인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P2 라인 여기도 지금 막 돌아가잖아요. 뭐 아는 척을 좀 해봤습니다. 하여튼 많이 쓰인다. 네. 네,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이제 공정이 정말 좀 복잡해요. 세분화시키면 한 270개 정도의 공정이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 공정에 이제 전반적으로 쓰이는 이제 우리가 소재들을 그냥 프로세스 케미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느 공정에 뭐가 쓰인다라는 걸 다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이제 복잡한 공정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뭉뚱그려서 그냥 프로세스 케미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세스 케미칼 소재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들이 제대로 된 이제 평가를 받는 시기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단계
혹은 반도체가 정말 잘 팔려가지고 가동률이 높아지는 단계, 요 이제 두 군데 이제 사이클을 여러분들 주목하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이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단계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미세 공정을 위해서 EUV라고 하는 5나노 공정, 3나노 공정, 이 미세 공정을 위해서 정말 이제 필요한 새로운 소재들을 열심히 이제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D램이 사실상 이제 업황이 단기적으로 조금 수요 측면에서 자극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들이 이제 생기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D램의 이제 판매량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출하량이 계속 좀 증가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소재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좀 호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소재 종목들을 이제 분명히 좀 주목을 해 보실 만한 사이클이다. 역시 최근에 이 앵커께서 일발장전 정말 좀 디테일하게 네. 아주 지금 잘 선정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제가 감히 핀셋으로 정밀 타격하는 거죠. 네,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ENF 테크놀로지 이제 소개해 주셨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업이긴 한데요. 주가가 이제 최근에 뭐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고 ENF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11월 달에 한번 강하게 움직였었던 장비 종목들에 비해서 소재 종목들은 약간 조금 무거워 보이긴 하거든요. 그게 네. 이제 결국에는 3분기 이제 사이클 때는 장비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뭐 소재 종목들보다는 장비 쪽에 훨씬 더 좀 강한 모멘텀으로 좀 부각이 좀 됐었기 때문에 먼저 장비 종목들이 좀 크게 움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정말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디램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계속 이제 가동률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무르익고 있기 때문에 소재 기업들도 분명히 좀 움직일 때가 됐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소재 종목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 동진 세미캠이 먼저 한 5% 가까이 가격 반등이 딱 들어오다 보니까 동진 세미캠하고 똑같이 움직였던 종목이 바로 ENF 테크놀로지거든요. 아무래도 네. 이제 첫째는 우리가 분명히 동진 세미캠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둘째 정도 되는 기업이 이제 ENF 테크놀로지인데, 그럼 왜 ENF 테크놀로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좀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제품 라인업이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동진 세미캠이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뭐 1조 6천억을 넘어가고 네. 있는 그런 단계고, 1년에 이제 동진 세미캠이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200억 정도 돈을 벌 걸로 이제 예상이 돼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ENF 테크놀로지는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돈은 한 700억에서 한 800억 정도 이제 벌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이제 동진 세미캠의 한 절반 정도는 가야 되는데 지금 절반도 못 미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 상대적으로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결론이 도출될 수 단순 있다는 주가는 거거든요. 동진 세미캠 31,000원이고 ENF 41,000원이니까 그렇죠. 이게 비싸 보이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단순 주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그렇죠. 발행된 주식과 현재 주가를 곱한 것을 맞습니다. 봐야 되겠죠. 전체적인 이제 기업의 가치를 따져봤을 때는 돈을 벌고 있는 어떤 이익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동종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얼마 버는지 가지고 딱 비교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시장에 이제 침투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동진 세미캠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 쪽에 조금 치우쳐 있는데 뭐 ENF 테크놀로지는 SK 하이닉스 양쪽으로 그리고 다. 삼성전자 다 이제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보통 이렇게 소재 기업이 양쪽 다 하지 않아요. 양쪽 다 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이제 대체제가 거의 없다라는 거, 네. 그리고 양쪽에 다 이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을 반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뭐 시가총액 한 8천억 정도는 가야 적정한 가격이 아닌가. 뭐 그러면 지금부터 한 20에서 25% 정도는 그 주가가 더 올라가야 적정 수준이거든요. 고평가된 게 아니라 20에서 25% 정도 더 올라가야 한 5만 원 정도는 돼야 적정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뭐 지금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차장님이 이제 한 종목 TCK 이제 추가해 주셨는데, 저는 또 추가를 한다면 뭐 네. 솔브레인이라는 기업 솔브레인. 좀 추가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표적으로 가장 뻔한 또 소재 기업이지만 SK 머티리얼즈나 다른 기업들이 움직인 거에 비하면 너무 좀 또 못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솔브레인까지도 내년을 좀 바라보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한 종목 추가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힌트를 드리면 이제 무슨 머티리얼즈라고 들어가는 회사들, SK 머티리얼즈, 원희 머티리얼즈 네. 이런 기업들도 다 소재 쪽이 공통되게 포함되고 맞습니다. 자, ENF 가스. 어? 가스. 가스, 사실상, 네, 그렇죠. 특수가스. 자, ENF 테크놀로지는 이제 포토레지스트의 원료가 이제 모노머하고 폴리머, 용어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게 광산 발생제라고 하는데 일본으로 역수출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럴 만큼 하여튼 한국알코올의 또 자회사 지금 이렇게 보고 이번 주에는 조금 아마 여러 기관 투자들이나 선수 사이에서 많이 언급이 되지 않을까 추측입니다만. 그래서 오늘 일발장전으로 ENF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머티리얼 소재 기업들 조금 영역을 확장시켜봤습니다.
자, 뭐 또 추가로? 추가로 뭐 그러니까 좀 가스, 소재 가스, 이런 거 가스. 하면 네. 저는 스크러버도 좀 장비지만 유니셈을 계속 지금 네, 밀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유니셈과 GST를 해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고 1월달 내년에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 분명히 이제 그 우리가 다 지금 소재 사실상 다 이제 공해 물질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가스 뭐 그렇죠. 이런 거. 그러면 이제 그걸 잘 정화해서 좀 내보내야 되고 뭐 우리 뭐 사고 터지잖아요. 뭐 불산 유출되고 뭐 아, 이러면은 또 국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비들도 뒤이어서 좀 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쫓아가지 못한 투자자들의 어떤 우회 전략이라면 네. 그래서 딱 하나 찍어서 소재 쪽이 맞다. 이런 거는 또 찍어드려야 알겠습니다. 매주기가 김현 될것 매니저는 또 추가 한마디 해주시고 네. 정리하고. 차장님이 워낙 이제 또 이 오염 제거 이제 그 칠러 스크러버 장비 쪽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여기 또 진공으로 예, 가나? 이 사실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실제로 이런 종목들이 되게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을 이 시간에서도 말씀을 많이 한번 드렸었잖아요. 알겠죠. 네.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너무 많이 이게 얘기해서 왜 이러나 사실은. 싶을 정도로 너무 이게 강하게 올라가고 이러다가 이제 곧 뭐 무증 발표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주가가 지나치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비나 소재 기업들을 보시더라도 단순히 이제 업황에 대한 논리 플러스 요즘에 이제 분명히 친환경 그리고 뭐 ESG 이런 이슈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되잖아요. 그런 이제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분명히 좀 선호하는 그런 이제 스타일의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니셈이라든지 그 말씀해주셨던 GST 같은 이런 종목들이 결국 이제 칠러 스크러버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이슈와도 맞닿아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 장비를 또 생산하는 기업들도 같이 이제 좀 주목을 받는 것처럼 비슷한 논리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유니셈 정말 좀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대단히 지금 장비 기업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유니셈도 저는 충분히 내년까지 뭐 상승 여력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오늘 이제 제가 장이 끝나고 나서 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좀 급하게 올라온 부분은 분명히 좀 있어요.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가 오늘 말씀드렸던 뭐 유니셈이라든지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우리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지금 뭐 덥석덥석 연말에 배당 받자고 지금 뭐 신고가 치고 있는 종목들을 왕창 살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라간 걸 보고 우리가 좀 차분하게 좀 준비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레티클 클리너, 디바이스 ENG 얘기할 때 네네. 이제 뭐 사실 이게 또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겠다. 너무 자주 얘기했죠. 세정제죠. 그러니까 세정제. 네. 그러니까 훅이라고 하는 알잖아요, 잘. 네. 네. 뭐 사이맥스도 잘 올라가더라고요. 일단 훅 보내놓고. 만드는 알았어. 보내놓고. 네, 저를 일단 보내시고 더 또 중요한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실 것 같네요. 못 듣게 해야 될 게. 네, 자, MBN 골드의 김영 매니저는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